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채민이 좀 맡기려고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금 채민이 데리고 엄마 집 문 앞에 있어요. 어떻게 애도 있는데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둘 수가 있어요?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했니? 미리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해요. 근데 이미 왔는데 어떡해요? 근처에 계세요? 저희 빨리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너희는 내가 지금 반찬 들고 문 앞에 있다고 하면 난리 부르스를 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 너희들이 애 데리고 문 앞에 왔다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되고 애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 사정이 그런데 좀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비밀번호는 왜 바꾸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비밀번호 바꾼 것 때문에 서운하셔서 그래요?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뭐? 유치? 급한 일이 혹시 너희 둘이 영화 보러 가는 거냐? 그리고 먼저 나를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한 건 너희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하고 너의 삶이 중요하다길래 나도 거기에 맞춰주려고 그런다. 아니, 엄마, 자식한테 꼭 그러고 싶으세요? 엄마는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애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너희는 부모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랬니? 이런 게 너희 문화 아니냐? 나도 너희를 존중했으니까 너희도 날 존중해줘라. 그러니까 채민이는 알아서 둘이 봐. 나도 내 인생이 있어서 주말에는 놀러도 다니고 하련다. 아들과 통화하고 있는 사연 속 주인공은 70세 송자연 씨입니다. 송자연 씨는 결혼한 아들, 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자식들이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니 이제는 내 품의 자식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송 씨의 인생은 오로지 자식들만을 위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모든 부모가 그랬겠지만 송 씨는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느라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홍광수가 10살이 되고 딸 홍수연이 5살이 되었을 때 송 씨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친정부모님도 아버지밖에 안 계셨는데 손 벌릴 형편이 아니라 송 씨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죠. 그렇다고 좋은 직장에 다닌 것도 달리 돈 버는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닌 터라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먹여야 할 입이 하나도 아닌 둘이라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힘들 틈도 없었고 아이들 보는 낙으로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 지나 뒤돌아보면 결국 과거가 되니까요. 송 씨는 그렇게 아들, 딸 열심히 키워서 둘 모두를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아들 홍광수는 41세가 되었고 딸 홍수연은 36세가 되었죠. 언니, 정숙이 언니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글쎄 아들네 집에 반찬 주러 갔었는데 그걸 애들이 몰래 버리는 걸 딱 본 거야. 뭐? 반찬을 버려? 그래. 나도 말로만 들어봤는데 정숙이 언니가 그걸 직접 겪었대. 나한테 어제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는데 진짜 딱하더라. 나도 우리 아들 반찬 몇 번 해준 적 있는데 이제 다시는 안 그러려고. 혹시 모르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기도 한다니까 참. 아이고, 딱해라. 언니도 지난번에 아들네 뭐 주러 간다 그러지 않았어? 언니도 그러지 말어. 나는 사 먹으래도 굳이 해달라 그래서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요즘 애들 참 이상해. 나 같으면 누가 대신 공짜로 반찬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모임 친구가 하는 자식 이야기에
성 씨는 자신의 자식들은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찬하느라 힘든데도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해다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 씨는 늘 자신과 자식들과의 사이가 남들과는 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끈끈하고 각별하다고 말이죠. 성 씨가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 대신 함께 고난을 헤쳐온 게 바로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다 자식들 욕해도 광수와 수연만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만 특별하고 다르겠나요? 가정을 꾸리니 내 자식이 아닌 내 며느리의 남편, 내 사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집 앞에 왔는데 배를 눌러도 왜 안 나오니? 며느리와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한 성 씨가 아들네 집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김치와 반찬을 가지고 방문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딱 되었는데도 집에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친정에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시는 바람에 못 가고 있어요. 아이고, 사도는 괜찮으시대니? 네. 지금 눕혀드렸는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럼 너희 있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이를 어쩌냐. 나는 지금 집 앞인데. 진작 말했으면 다음에 다시 오는 건데. 죄송해요. 정신이 없었네요. 성 씨의 집과 아들 집과도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4, 50분 거리였으니 충분히 알려줄 시간은 있었죠. 하지만 사돈이 아프다는데 전화로 계속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어서 병원에 가봐. 그나저나 그럼 이거 반찬은 어떻게 할까? 너희 집 냉장고에 넣어줄게, 그럼. 네? 냉장고예요? 그래. 날 더워서 밖에 두면 쉬어. 아, 그럼 제가 1시간 안에 갈게요. 그 앞에 두세요. 병원도 다녀와야 하는데 어떻게 1시간 안에 와?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면 이것만 넣어 놓으면 되는데 서두를 거 없어. 그러면 관리실에 맡기고 가시겠어요? 거긴 에어컨 트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제야 성 씨는 며느리가 자신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 그러냐? 내가 들어가는 게 불편하니? 성 씨도 떨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보면 말도 없이 찾아온 속 없는 시어머니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 씨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반찬 다 떨어졌다고 가져다 달라는 며느리의 말에 미리 약속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건 성 씨였으니까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차라리 미리 말이라도 해줬다면 집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 것인데 말이죠. 이 땡볕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경비실에 맡기고 가라니 자신이 택배기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알았다. 경비실에 맡기마. 그때 아들이 며느리의 전화를 바꿔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비밀번호 문자 메시지로 넣어드릴게요. 그냥 경비실에 두고 갈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데 성 씨도 사람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밖에 두면 쉰다면서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 성 씨도 차라리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고생을 안 해도 되니 말이죠. 그래서 몇 번이나 직접 가지러 가라고 했지만 바쁘다 어쩐다 하며 갖다 달라고 한 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알았다. 이것만 넣어놓고 나오마. 5분도 안 걸려. 성 씨도 빈정이 상해서 그냥 문 앞에 두고 뒤돌아서고 싶었지만
오전 내내 고생해서 만든 반찬이 다 쉬어버릴까 싶어서 할 수 없이 아들이 보내준 비밀번호를 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머문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습니다. 성 씨는 자신도 모르게 서두르게 됐습니다.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는데 자꾸 초조한 마음에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둑질을 하러 온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게 다 자신을 말없이 집에 쳐들어온 강도 마냥 취급한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괜히 입안이 썼습니다. 해준 반찬을 버리는 게 나쁜 걸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나쁜 걸까?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성 씨가 살던 때랑 다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고 가고 있다. 그러니 아들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일은 저희가 약속을 어긴 거니까 죄송했어요. 근데 저희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애엄마가 비밀번호 안 알려줬던 거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를 하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 결국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애엄마도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자신을 불편해하는 며느리는 그래도 이해가 됐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더 미웠습니다. 그래, 그냥 이제는 반찬 가지러 너희가 와라. 성 씨도 이제는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안 그래도 애엄마랑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성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집 밖을 나선 지도 3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 며느리 얼굴을 콧배기도 못 보고 불청객 취급을 받았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냥 그러려니 하자 애써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것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서로 기대할 일도 서운할 일도 없으니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보니 성 씨의 집에 딸 수연이 와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그냥 왔어.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엄마,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딸을 보자 하소연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들네 갔다가 겪은 일을 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성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찬만 놓고 그냥 나온 거야? 언니도 너무했네. 아무리 정신이 없었어도 미리 말을 해줘야지. 그러게, 비밀번호도 말해주기 싫어서 경비실에 맡기고 가래잖아. 근데 엄마,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 좀 그렇긴 해.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아이고, 절대 싫어. 뭐?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상황은 그러긴 했지만 그러면 비밀번호 알고 있다고 다음부터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실 거 아냐? 어쨌든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아니지. 내가 뭐 할 일이 없니? 뭐 한다고 그 집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어? 아니, 엄마는 안 그러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렇지. 결국은 딸도 며느리다 보니 성 씨의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정상인가? 다들 그래, 엄마. 내 주위 친구들도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 주지. 그러는 너도 지금 내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잖아. 그건 엄마 집인데 뭐. 참 이해할 수 없는 요즘 사람들이긴 하지만 딸까지 그렇다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지. 그러는 어른들도 이해 못할 일 많어. 도대체 왜 나한테 물을 떠달라는 거야?
누가 너한테 물을 떠달래? 우리 시아버지. 어제 잠깐 왔다 가셨거든.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물 좀 떠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른인데. 자기 물은 자기가 떠먹어야지. 아랫사람이라고 물 떠다 줘야 해.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요즘 사람, 옛날 사람 해가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는 성씨 눈에는 물 한 잔 떠줬다고 시아버지 험담을 하는 자신의 딸이 더 예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송 씨는 버스에서도 생각했지만 이제부턴 그냥 자식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도무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일 오후였죠. 엄마, 오늘 애엄마도 그렇고 저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혹시 채민이 좀 데리고 계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 차 시간까지 못 갈 것 같은데. 3살 된 손자 채민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에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하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지 송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데리고 집에 좀 들어가 계셔 주세요. 금방 가고 싶은데 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채민이 밥은? 애 배고플 시간 아니야? 네, 바로 밥 먹여야 해요. 엄마가 좀 차려주실 수 있죠? 그래, 알았다. 그 집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게 며칠 전인데 전화 한 통에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내버려 둘 순 없었죠. 7시가 되니 아들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어린이집 버스가 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채민이 왔어? 잘 지냈어? 어린 손자를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겠다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던 문자 메시지에 비밀번호가 찍혀 있긴 하지만 괜히 말없이 들어갔다가 또 봉변을 당할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수신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니들이 전화 안 받은 거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어라. 송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음성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지만 삐삐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비밀번호를 틀리자 더 큰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비밀번호 입력이 아예 되지 않았죠. 손잡이를 찰컥 돌려보아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팔이 저려 잠시 내려놓았지만 칭얼대며 보채는 통에 손자를 다시 안았습니다. 다시금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둘 다 전화는 받지 않았죠. 이걸 어떻게 하지? 날도 더운데 참. 손자가 좀 더 컸다면 물어라도 봤을 텐데 어린 손자는 멀뚱멀뚱 송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할 수 없이 손자를 안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신났지만 송씨는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며 채민이의 땀을 닦아주고 모기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흘렀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일하고 있었죠. 왜 그러세요? 채민이는요? 채민이 나랑 같이 놀이터에 있어. 문이 안 열리는데 고장 난 거 아니냐?
그러자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비밀번호 바꿨는데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자 송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다녀간 게 일주일이 안 됐는데 지 엄마가 다녀갔다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인가 싶었죠. 송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채민이랑 밖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아, 왜 밖에 계세요? 애 데리고. 근처 카페라도 들어가 계시지. 날도 더운데. 채민이 괜찮아요? 놀이터에 모기 많아요. 네 엄마는 걱정도 안 되니? 그러게 진작 연락을 줬으면 됐잖아.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채민이 엄마도 전화를 안 받고 말이야. 아, 채민이 엄마도 바빴나 보죠. 짜증을 내는 아들 때문에 열불이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 자식만 챙기는 자식에게 서운했습니다. 성 씨가 모기밥이 될 동안 손자 채민이는 아주 멀쩡히 잘 있었습니다. 손자는 자신이 알아서 어련히 잘 데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비밀번호 넣어드릴게요. 성 씨는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거실 여기저기 아침에 벗어놓은 듯한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식사했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싱크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죠. 살림을 만졌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 그대로 두고 싶어도 손자의 밥을 챙겨주려면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그릇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욕을 먹어가며 다시 아들네에 와서 이렇게 집안일에 육아까지 해주고 있는지. 성 씨도 젊은 사람들이니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상한 기분은 쉽게 풀리지가 않았죠. 1시간쯤 더 있으니 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오네. 다른 직장에 다니는 아들 내외가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니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 이 앞에서 만났어요. 또 모를 일이었죠. 애 맡기고 둘이 데이트라도 했는지. 한번 얄미우니 뭐래도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 있기 불편해서 앞치마를 벗으며 송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마. 아, 네. 감사했어요. 예의상이라도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라는 말도 안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뭘 바라겠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스 아직 안 끊겼죠? 끝까지 밉상이었습니다. 나가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집 밖을 나섰다가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싶어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문이 끝까지 안 닫혀 열려 있었는데 들어가려던 송 씨가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 또 바꿔야겠네. 나중에 내가 바꿀게. 또 언제 오신다고 지금 당장 바꿔. 나도 까먹겠다. 근데 이렇게 계속 비밀번호 알려드리면 안 돼. 나중에는 당연하게 들락날락 하실 거야. 알았어.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잖아. 당신 영화 보고 싶다며. 그러니까 오늘은 나도 그냥 알려드린 거지. 아무튼 당신이 나중에 바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화를 들으니 더 따지고 싶은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둘이 야근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온 건 그렇다 쳐도 그놈의 비밀번호. 궁금해한 적도 없는 숫자 몇 개가 뭐라고. 그것도 모두 다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었는데 꼭 송 씨가 아들 일에 참견하고 싶어서 제 집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물어본 것처럼 말하는 두 사람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집에 들어가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는지, 언제 자신이 말없이 그 집에 들어간 적이나 있었는지, 모든 걸 다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왜 그렇게 엄마를 불러대는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따지고 화내는 것도 정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냥 뒤돌아서서 나와 버렸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옥돔 진짜 맛있는 거 샀는데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그래, 맛있겠다. 그럼 언니 집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다 갈게. 아이고, 오늘은 밥 안 해도 되니 좋네. 송 씨는 밖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엔 아들과 손자가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와 있었네. 네가 여기에 왜 있니? 말도 없이. 아, 채민이 좀 맡기려고요. 뭐? 갑자기 애를 맡긴다고? 네,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채민이 엄마는? 채민이 엄마도 오늘 바빠서요. 근데 와보니까 엄마 안 계셔서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친구분이랑 집에서 계시게요? 같이 저녁밥 먹으려고 했지. 그럼 저는 채민이 놓고 갈게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애를. 제가 오늘 정말 바빠서요. 좀 부탁드려요. 아, 채민이 아직 밥 안 먹었어요. 아들은 송 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제 말만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언니도 고생이 많네. 집에 함께 들어왔던 친구가 송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해먹으려던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 손자가 송 씨와 친구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같이 먹자. 언니? 오늘은 해봐. 낮잠 잘 시간인가 보다. 엄청 보채네. 나는 이만 갈게. 그래, 미안해. 연락할게. 다음에 꼭 먹자. 친구가 돌아간 뒤에 송 씨는 다시 아이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들네와는 다르게 송 씨의 집은 여기저기 모서리, 들이 뾰족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러다 송 씨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손자 채민이 쿵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채민아. 넘어지면서 어디 모서리에 긁혔는지 채민의 턱 옆에 작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송 씨가 혼비백산에서 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연고를 찾아 발라주고 아이도 진정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송 씨가 며느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미야, 채민이가 놀다가 다쳤는데. 그러자 깜짝 놀라는 며느리. 네, 어딜요? 많이 다쳤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살짝 긁혔는데 얼굴을. 얼굴을요? 아, 어머니, 미안하다. 지금 갈게요. 손자는 진작에 상처 같은 건 잊고 다시 재밌게 놀고 있었지만 그래도 송 씨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흐르자 띠띠띠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채민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얼굴에 살짝. 아들과 며느리가 송 씨를 제치고 거실로 가 채민을 살폈습니다. 아,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얼굴에. 며느리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를 좀 잘 보셨어야죠. 애 밥 차리느라고. 그러게 잘 좀 봐주시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맡기는 건데. 속상해하는 며느리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송 씨도 억울했습니다. 누가 맡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송 씨도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애를 보는 일은 힘들고 싫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애를 믿고 맡겨요. 성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처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속이 상하겠지만 작은 상처 하나 난 것으로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요즘 사람들이라 이해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상처도 안 크고 약도 발라놨어. 그래도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니, 더 나쁜 건 아들이었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며느리에게 욕먹는 엄마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주의 좀 해주세요.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하라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왔죠. 사실 지난번에 아들네에서 들었던 대화를 생각하면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손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 송씨였습니다. 인심 써서 이번 일을 넘어가겠다는 듯한 말에 송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주위에서 손자고 뭐고 봐주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애 다쳤으니까 우선 저흰 가볼게요. 엄마 때문에. 일도 다 못 보고 왔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채민이를 봐줘서 고맙단 말도 없이 아이만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송씨는 길 가다 뺨이라도 맞은 듯 현관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채민이 다친 건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자신의 불찰은 맞았지만 그렇다고 자식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지만 이런 일을 자신이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못 믿어오면 자기들이 직접 보면 될 일인데 편하게 봐줄 사람은 필요했으니 만만한 게 저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송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현관문 비밀번호 어떻게 바꾸는지 알지? 이제는 송씨가 사생활이라는 걸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들 내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에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나마나 반찬 떨어졌다고 갖다 달라거나 애 봐달라는 연락일 게 뻔해서 받지 않았죠. 시간도 마침 토요일 오전이라 딱 애 맡기고 놀러가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송씨는 마트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오자 괜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번갈아 가면서 오는 전화에 일부러 받지 않으니 이번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비밀번호 바꿨어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채민이 좀 맡기려고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모임이에요. 지금 채민이 데리고 엄마 집 문 앞에 있어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그 문자를 보고는 황당해진 성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운해도 그냥 말 안 하고 거리만 두자. 괜히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하며 참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너 애 맡기러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했니? 미리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해요. 근데 이미 왔는데 어떡해요?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았죠. 근처에 계세요? 저희 빨리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짐이 많아요.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아들에게 송씨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반찬 들고 문 앞에 있다고 하면 왜 약속도 안 하고 왔느냐고 난리 부르스를 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 너희들이 애 데리고 문 앞에 왔다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되고 당연히 애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 사정이 그런데 좀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집에 계시면서 애 좀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왜 바꾸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비밀번호 바꾼 것 때문에 서운하셔서 그래요?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뭐? 유치?
너는 그 급한 일이라는 게 혹시 또 영화 보러 가는 거냐? 영화 보러 가면 간다고 말하면 되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를 부려먹었잖냐? 그리고 먼저 나를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한 건 너희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하고 너의 삶이 중요하다길래 나도 거기에 맞춰주려고 그런다. 자식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화내고 문까지 안 열어주시고 꼭 그러고 싶으세요? 옆에 애엄마도 있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제가 처갓집에서 이런 일 겪었다 그러면 엄마도 화내지 않으시겠어요? 너희는 부모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랬니? 왜 네가 화를 내냐? 이런 게 너희 문화 아니냐? 나도 너희를 존중했으니까 너희도 날 존중해줘라. 그러니까 채민이는 알아서 둘이 봐. 나도 내 인생이 있어서 주말에는 놀러도 다니고 하련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 미리 연락해. 오늘은 내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간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나서도 씩씩대는 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도 벌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 것이었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이 하는 일은 다 참아야 하고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부모가 무슨 역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피하면서 정작 지들이 필요할 때는 부모 집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니까 화를 내는 아들만 봐도 얼마나 제 자식이 이기적인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서운하지 않으려면 서로 찾아가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한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상대는 나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자신은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게 했으니 말이죠. 아니, 자신은 자식에게 선을 그은 적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들 전화는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깥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송 씨에게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는데? 바꿨다. 어? 왜? 평생 같은 비밀번호 쓰더니. 그래서 뭘로 바꿨는데? 불러줘봐. 들어가 있게. 싫다. 싫다고? 그래. 내 집인데 내가 왜 알려줘야 해? 뭐야, 왜 그래? 나 지금 반찬 가지러 왔어. 다 떨어져서. 반찬을 사 먹든지 네가 해 먹든지 해. 왜 말도 없이 와서 비밀번호를 물어? 딸은 당황한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러는 엄마가 황당했겠죠. 비밀번호 알려줬다가 맘대로 들락날락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어. 예의가 아니니까.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이제 정신 차려서 그런다. 왜? 나도 너희들처럼 당연히 불편해. 부모라고 자식이 무조건 편하기만 한 줄 알아? 너도 이제 볼 일 있으면 며칠 전부터 내 일정 물어보고 허락받고 나 있을 때 와서 초인종 눌러. 알겠소? 엄마? 딸이 송 씨를 불렀지만 송 씨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갑작스런 송 씨의 행동에 당황도 하고 화도 나고 상처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송 씨도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길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적응해 갔으니 송 씨의 자식들도 차차 적응을 하게 되겠죠.